네, 안녕하세요. 동계레저 세미나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장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고 계시나요? 네, 조금은, 배웠던 것들을 한번 타보고 싶고,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진짜 실제 현장과의 그런 스키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막 궁금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 들게끔 제가 많이 알려드렸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지식들에 대해서 한 번쯤 실질적으로 한번 타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보고 그 다음 뭔가 차이점 이런 것도 조금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하게 되면요. 금방 겨울이 또 지나가고요. 또 다음 내년 겨울을 또 생각하게 되고요. 저도 그렇게 관심을 점차 갖다 보니까 장비들을 조금씩 사고 이렇게 점차 점차 저의 하나의 여가이자 제가 가장 겨울에 즐겨서 하는 스포츠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혹은 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난 다음에 또 먹는 그런 음식들은 정말 꿀맛이죠. 네, 그 추운 날 컵라면 먹어도 맛있고요. 추러스 그리고 뭐 순대 떡볶이 이런 것도 거기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신체 활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겨울철이 누구보다도 기다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타다 보면은 조금 반복되고 조금 지루할 그럴 생각을 가끔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반복된 동작을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어, 슬로프를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도록 저는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알려줄 의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설마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스키장에서 한번 이걸 해본다면 저는 성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밴딩턴이라는 겁니다. 밴딩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밴딩턴은 뭔가 업다운 동작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다운업 동작으로 한다라는 이러한 정의가 있고요. 일단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카빙턴입니다. 카빙턴은 수업 내내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드렸었죠. 슬라이딩과 비교하면서 카빙은 이렇게 펜으로 쭉 그은 거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닿는 면적의 크기로 비교했을 때 슬라이딩은 상당히 넓은 표면적을 가졌지만 카빙은 펜으로 한 줄 쭉 그은 것과 같이 상당히 그 면적이 굉장히 좁다, 적다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카빙턴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를 느낄 만한 상당히 그리고 멋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이러한 워너비 동작이라고 감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마찰 면적이 적을수록 속도감이 높아지겠죠. 네, 생각보다 마찰하는 반발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속이 많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릴,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카빙턴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짜릿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늘 제가 안전, 또 안전,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원리를 알고 대신 어느 정도 동작을 한 이후에 감속, 멈춘 다음, 그 다음 또 정확한 동작으로 연습하고 멈추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계속 속도 쏘다가 분명히 다치기 때문에 저는 늘 안전 또 안전, 영순위가 안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러한 카빙턴이라는 것에 대한 응용 동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줘서 여러분들이 카빙턴에 이러한 동작이 있구나, 이러한 인지 확장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연습 방법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습 방법, 잘 기억하는 연습 방법도 한번 달아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카빙턴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었는지, 이러한 카빙턴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카빙턴을 연습하기 전에 한 번쯤 이러한 정확한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카빙턴을 시도한다면 아마도 좀 더 재밌게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밴딩턴입니다. 밴딩턴 처음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밴딩턴이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업 그리고 다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운 그 다음 업 동작으로 턴을 완성시킨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뭐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업다운이 아닌 다운업이라니 약간 놀라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스키 장비는 모양도 변하고 그에 따라 스키 기술도 조금씩 변합니다. 강력한 사이드 컷은 회전 반경이 급격히 작아지므로 빠른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빠른 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던 업 그리고 다운 동작만으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슬로프가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에 걸맞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밴딩턴은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턴은 턴의 준비 시점에 업 동작을 함으로써 한 발에 의존해서 회전하다가 양쪽 스키에 양쪽 스키에 다운하면서 체중이 전달되면서 스키의 방향이 폴라인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전은 업 동작으로 준비하고 다운 동작으로 완성했었죠. 밴딩턴은 반대입니다. 정반대 동작으로 이루어지고요. 다운 동작으로 준비하고 업 동작으로 완성하는 것이 밴딩턴이라고 합니다. 턴의 시작점에서 업 동작을 함으로써 릴렉스 하는 것이 아닌 몸을 움츠리면서 엣지를 체인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엣지가 인에서 아웃으로 전환될 때 몸 안에서 스키를 흡수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느낌이 중요한 밴딩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밴딩턴.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기셨나요? 네, 밴딩턴은 일단은 스키의 기본 자세를 취하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했던 업 동작으로 몸 전체가 일어나면서 한쪽에 실려있던 체중을 양쪽 스키에 전달하면서 최대 경사선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동작으로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서 상체를 다음 턴 안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엣지가 교환되게 합니다. 이때 몸의 중심은 스키판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몸의 중심이 앞이나 뒤쪽 정경이나 후경에 있으면 엣지 체인지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경이죠. 센터에 있어야만 회전에 실패하지 않고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엣지가 전환될 때 상체는 다음 턴의 안쪽 방향으로, 하체는 오히려 무릎이 더 구부러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동작을 쉽게 하려면 체중이 실려서 턴하는 쪽 스키의 마지막 턴하는 지점에서 그 스키를 뒤지면서 뉴트럴 포지션을 지난 후에 엣지를 빠르게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느낌은 몸이 낮아지면서 스키를 몸 안으로 흡수하듯이 모으면서 다음 턴 순서의 엣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엣지 체인지가 이루어지면 패러렐 턴과 반대로 오히려 무릎이 펴면서 회전을 시작합니다. 즉 상체가 회전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만큼 무릎도 점차 바깥쪽으로 펴지게 됩니다. 이때 무릎을 편다는 것은 스키를 턴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점차적으로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팁을 말씀드리면 밴딩 턴을 처음 연습할 때는 의식적으로 엣지 교환 시 스키판에 몸을 움츠리며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하고요. 다음 밴딩 턴은 스피드가 어느 정도 동반되어야지만 하기 쉽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방향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스피드가 느리면 오히려 조금 연습하기 어려운 밴딩 턴입니다. 포인트로 이 기술은 모굴이나 카빙턴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동작이고요. 방향을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반드시 숙지해야지만 상급 기술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사진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무릎을 구부리며 턴을 준비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사진을 보면 무릎 위를 상당히 구부렸고요. 지금 이 스키어, 1번의 스키어는 아무래도 약간 왼쪽 발이 바깥 발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겠죠. 왼쪽이 왼발로 바깥발이 되게끔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점차 펴면서 회전을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무릎을 점차 펴고요. 이때 폴의 위치는 무게중심의 뒤에 쪽에 있고, 네, 양 다리는 모아줬습니다. 양 다리 모아주고, 네, 그 다음 상체는 살짝 앞으로 굽힌 기본적인 자세겠죠. 네, 그 다음 3번 무릎을 계속 펴면서 턴을 완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구부리며 턴을 준비하다가 점차 펴면서 회전을 시작해서 폴라인 이렇게 쭉 다가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 턴을 위해 무릎을 다시 구부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4번 동작을 보면은 이제 오른발이 바깥발이 되게끔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스키어의 오른쪽으로 쭉 틀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점차 폴라인 방향으로 갈수록 무릎을 점차 펴면서 턴을 완성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폴은 약간 센서의 역할도 하면서 신체 뒤쪽에 가볍게 놓아주는 모습이 있죠. 네. 여러분들 이러한 동작이 밴딩 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업다운이 아닌 다운업으로 하는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가 좀 숙련이 됐을 때 뭔가 이걸 기억하면서 뭔가 무릎을 구부리고 회전을 준비하다가 턴이 시작될 때쯤 무릎을 펴면서 턴을 완성하고 다음 턴을 위한 동작일 때 무릎을 다시 구부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작의 전환이 생각보다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무릎을 펴면 가속이 붙기 때문에 무릎을 펴면서 가속을 팍 붙이고 그 다음에 조금 몸을 움츠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공기의 저항과 이런 것들이 마찰이 감소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빠른 턴 준비 동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러한 원리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밴딩 턴의 그림입니다. 밴딩 턴의 어떠한
S자를 그리는지, 어떠한 타이밍 때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한번 그림을 또 분석할 줄도 아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폴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다운을 했죠. 앞에 폴 체크와 다운, 그리고 다운한 상태로 턴을 준비하다가 폴라인에 도달해서 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때 가속이 상당히 많이 붙겠죠. 업과 다운의 기존 타이밍과 완전 반대다, 정반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회전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다시 무릎을 펴면서 회전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운 동작을 통해서 폴체크 다운하고, 그 다음 폴라인에 도달했을 때 업을 해서 이때 아무래도 상당히 가속이 느껴질 거다. 그리고 힘의 방향이 오른쪽 이때, 그리고 왼쪽, 마지막에는 왼쪽에 꾹 눌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사진을 한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지금 스키어는 지금 스키어의 오른다리가 바깥쪽이라는 거, 그리고 오른다리가 계곡 쪽, 왼다리는 산 쪽, 그리고 안쪽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네, 그 다음 오른다리로 가다가 다운 동작을 했죠. 다운 동작을 해서 폴체크 다음에 다운, 그 다음에 점차 4번 갈수록 업, 그 다음 폴라인 쭉 가서 업, 6번도 업으로 엄청난 가속을 느끼겠죠. 6번, 7번까지도 가속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8번, 9번, 10번 이렇게 하면서 점차 다운, 폴체크 이후에 다운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을 해서 방향 전환을 11번, 12번 해서 이때는 오른다리가 바깥다리, 그리고 왼다리가 그다음 안쪽 다리겠죠. 오른다리가 계곡 방향, 왼다리가 산쪽 방향으로 가는 점차 업을 해주는 동작으로 아무래도 가속이 엄청나게 붙는다는 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밴딩 턴을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뭔가 업 앤 다운이 아닌 다운 앤 업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영어로 하면 어퍼사이드이라고 완전 반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엄청 잘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몸의 습관이 한번 배워버리면 여러분들은 거의 업 했다가 무조건 다운 하던 그 평소의 습관이 완전 반대로 돼버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뭔가 업 해야 되는데 다운하고 있고, 다운 해야 되는데 업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도 하면서 원래 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인지됐던 기술들조차도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익혀가면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또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성취에 있어서 재밌는 요소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의 기초를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발상의 전환이죠. 반대로 다운 그리고 업을 하면서 정말 폴라인에서 엄청난 가속을 느낀다 라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속도감을 한번 느껴볼 수도 있는 그러한 동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안전 또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하게 되면은 업과 폴라인이 병행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게다가 또 프루그 보겐 자세가 아닌 패러렐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가속이 실로 엄청난 가속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사가 급격한 곳에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완만한 곳에서 내가 충분히 업앤다운을 막
해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이제 완만한 데에서 한번 밴딩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정확한 자세, 정확한 타이밍으로 밴딩턴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게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확실히 구분이 되고 내가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타이밍에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스키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밴딩턴 동작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러한 타이밍과 이러한 동작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카빙턴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게 되시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이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키장에 가셔서 이렇게 카빙턴 하는 상급 스키어를 보게 되면 우와 잘한다. 약간 이런 저도 그랬고요. 저도 동경의 이러한 대상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한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 재능들과 그러한 피지컬 그리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동작이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와 기초를 알아서 그리고 연습 방법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치는 걸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다른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자산이자 지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빙턴은 스키의 즐거움은 스피드에 있다. 그리고 스피드를 만끽하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술이 카빙턴이라고 스피드가 두 번이나 나왔죠. 네, 엄청난 앞에서 얘기했듯 면적을 이렇게 일단 했을 때 슬라이딩 면적과 카빙의 면적 하나의 뭉퉁한 큰 면이었다면 카빙은 펜으로 그은 듯한 얇은 면적이다. 그만큼 마찰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속에 용이하다. 라는 약간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딱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카빙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카빙턴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들이죠. 제가 초반에 조향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이드 컷도 한번쯤 언급을 했었고 캠버, 역캠버에 대해서 한번쯤 수업을 했었던 거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가물가물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기억하게끔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단 카빙턴이란 말 그대로 엣지를 사용하여 설면을 자른다고 표현을 하죠. 자르듯이 회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카빙 스키라고 하고요. 스키 장비를 먼저 이해하고 회전 원리를 알면 카빙 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이해도 잘 되겠습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사이드 컷이죠. 스키를 평면에 놓고 보면 톱과 그리고 테일의 폭이 가운데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쭉 연결해 보면 활처럼 오목해 보이는데 이것을 사이드 컷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이야기하면 이러한 모양을 연결해 보면 활처럼 오목해 보이는데 이것을 사이드 컷이라고 명칭합니다. 사이드 컷이 크다는 것은 스키의 톱밴드 부분의 넓이가 넓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드 컷이 클수록 회전이 용이하며 각 사이드 컷은
고유의 회전 반경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판의 R, 네, 회전 반경의 라디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전 반경 R, 그리고 50, 15라고 써여 있으면 회전 반경이 유도하는 기본 궤적의 지름이 15m라는 의미입니다. 회전 반경이 유도하는 기본 궤적의 지름이 15m라는 의미고요. 즉 사이드 컷이 크면 회전 반경이 작아지고 R이 작을수록 회전이 쉽다는 뜻입니다. 사이드 컷은 스키의 용도와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스피드를 선호하는 스키어는 사이드 컷은 조금 작겠죠. 사이드 컷이 작고 R이 상대적으로 큰 대회전 스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턴을 선호하는 스키어는 사이드 컷이 크면서 그리고 R은 상대적으로 작은 스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카빙 턴에 대한 욕심이 들 때 이 사이드 컷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도감 그리고 턴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면은 이 사이드 컷이 이러한 용도로 스키의 모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시겠죠. 다음은 캠버입니다. 캠버. 스키를 바닥에 놓고 이번에는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위로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네, 살짝 측면에서 옆에서 보면 위로 약간 올라가 있는데요. 이걸 캠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캠버는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간 걸 캠버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속 회전할 때 회전의 원리에서 슬로프를 활주하면서 턴하기 위해 스키판에 체중이 실리겠죠. 체중이 실리면 캠버는 하중에 의해 바닥에 닿으면서 스키 전체의 하중이 골고루 전달되게 도와줍니다. 스키가 가속되어 턴이 시작되면 원심력에 의한 압력의 증가로 스키는 원래의 모양과 반대 방향으로 휘는 이런 것을 역캠버, 리버스 캠버라고 표현을 하고요. 리버스 캠버가 역캠버가 된 상태에서는 스키 중심부에 작용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이 발생하며 이 반작용의 힘은 스키판 중 가장 넓은 부분인 톱밴드와 테일밴드 쪽에 큰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인 가장 넓은 부분, 톱밴드 부분이 눈에 박히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아크형 모양의 길이를 따라 미끄러짐 없는 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스키 회전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속돼서 턴이 시작될 때 원심력에 의한 압력의 증가로 스키는 원래 모양과 반대인 역캠버가 만들어지겠죠. 밑에 사진처럼 변하는 겁니다. 역캠버가 된 상태에는 스키 중심부에 작용하는 힘에 반대되는 힘이 발생하며 이 반작용의 힘은 스키판 중 가장 넓은 부분인 톱밴드와 테일밴드 쪽에 저항을 만들어내고요. 이러한 저항이 가장 큰 부분, 넓은 부분, 이 눈에 박히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아크형 모양의 길에 따라 미끄러짐 없는 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키 회전의 원리입니다. 네, 카빙 턴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앞에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카빙 턴의 정의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네, 힌트는 앞에 조금 적어 놓았죠. 빠른 스피드를 유지하고 감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엣지 교환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방향 전환 후 회전을 만들 때도 되도록 감속을 피하기 위해 상체를 톱밴드 방향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빠른 스피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회전을 유지하기 위해 몸의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안정적으로 두 발에 체중을 싣고 회전을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카빙턴은 지금까지 강조해온 한쪽 발에 의존한 스키와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한 발에 균형을 잡고 스킹을 하는 기술이 완전히 습득되지 않으면 올바른 카빙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키는 기본적으로 한쪽 스키에 의존하여 회전하여 다른 쪽 발은 보조 역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한쪽 스키에 의존하여 회전하며 다른 쪽 발은 보조 역할, 서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빙턴에서 방향 전환 후 한 발이 아닌 두 발에 의존하여 회전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 발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였지만 카빙턴에서는 한 발에 의존하다간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발 다 사용해서 안정적인 회전을 해야 하고요. 카빙턴이란 빠른 스피드와 설면으로부터 강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몸의 위치를 통해 이런 몸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회전하는 기술입니다. 스피드 감속을 피하기 위해 엣지 체인지 또한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여러분들이 가속을 많이 느끼는 만큼 그 타임랩이 상당히 짧습니다. 빠르게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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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이런 식으로 상당히 생각보다 템포가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이러한 엄청난 스피드와 빠른 위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카빙턴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카빙턴의 6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여러분들이 카빙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를 알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그리고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개해 드릴 건 와이드 스탠스입니다. 영어로 넓은 넓게 서 있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한국어로 바로 표현하면요. 뭔가 좁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와이드, 뭔가 넓게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안정된 스킨과 스탠스 그리고 양발의 넓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좁은 스탠스로는 스키 양쪽 날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넓은 스탠스는 깊은 엣지각을 사용하는 데 용이하며 그리고 빠른 스피드에서 안정적으로 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어깨 넓이 이상으로 너무 많이 벌리면은 안 되고요. 와이드 스탠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패러렐보다는 조금 와이드 스탠스라고 어깨 넓이 정도로만 벌리면서 안정된 스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이러한 요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를 통해서 낮은 자세를 하게 되면은 빠른 스피드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의 중심점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낮아야 안정적이겠죠. 빠른 스피드에서 상체가 서 있다면 균형 잡기가 어려우며 바람의 저항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면과 가깝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 돌발 사태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 낮은 자세를 하냐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야구방망이를 세운다고 표현을 할 때 야구방망이가
세우려면 아무래도 손잡이 부분이 아닌 위에 배트 부분으로 세웠다고 표현을 하면 그 야구 방망이는 아무래도 어, 스탠스, 넓이, 지면과의 접촉하는 면적이 상당히 좁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점이 상당히 위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납작한 TV, 네, TV 같은 경우는 네모난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겠죠. 직사각형이지만 네모나게 바닥에 아무래도 닿는 옛날 TV입니다. 요즘 와이드 TV가 또 있어서 와이드 TV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옛날 80년대 TV 직사각형 네모난 그런 TV를 설명을 한 거고요. 땅과 닿는 면적이 아무래도 넓고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야구 방망이보다는 조금 밑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더 느끼고 자세가 높은 자세보다 낮은 자세가 조금 더 무게중심점이 낮은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카빙턴의 6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입니다. 상체의 방향에 따라 어, 이러한 요소가 상체의 방향입니다. 상체와 하체가 서로 꼬인 듯한 자세의 외양 동작으로 스킹을 하면은 스키와 설면은 마찰이 생기겠죠. 카빙턴은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활강 시 상체의 방향을 하체의 방향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상체의 방향이 톱밴드 쪽을 향하면 엣지 사용이 최소화되어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체와 하체의 뭔가 쇼턴에서 배워서죠. 이러한 비틀림, 꼬임을 하는 게 아니고 카빙에서는 상체의 방향과 톱밴드의 방향을 동일하게 해줘서 최대한 가속을 목표로 그렇기 때문에 딱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뭔가 시합에서 경기에서 0.1초의 그런 총각을 다투는 경기에 감속의 여지를 다 배제하고 최대한 가속을 내기 위한 동작이 약간 카빙과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시나요? 네, 엄청난 가속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네, 카빙턴의 6가지 요소 중 네 번째, 몸의 위치입니다. 카빙턴은 빠른 스피드로 활주하므로 사활강 시 지금까지 한 발에 의존하여 턴하던 방식과 달리 양발을 같이 사용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스피드에 대응해야 합니다. 빠른 스피드에서 한 발만 의존하여 턴을 하면 한쪽에 부하가 걸려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힘을 일부러 양쪽 스키에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몸의 위치를 양쪽 스키의 중심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양발에 체중이 실리도록 해야 부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스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몸의 중심은 양 스키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 발의 스키를 모두 다 사용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카빙을 한다는 이러한 요소입니다. 네, 카빙턴의 6가지 요소 5번째입니다. 선행 동작을 위한 엣지 체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피드가 빨라짐으로 빠른 스피드에 적절히 대응하며 회전하기 위해서는 턴의 시작 부분에서 몸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외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하중을 이용하여 중력에 의해 생기는 낙차를 최대화하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이러한 선행 동작을 위한 엣지 체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지나친 상하 운동은 피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에서 지나친 상하 운동은 균형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기 쉽고요.
카빙턴에서는 상하 운동을 적절히 조금만 사용해서 턴을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습득한 밴딩 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엣지 체인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먼저 제가 밴딩 턴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카빙턴이라는 3급 스킬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 하라고 제가 권유했었죠? 슬로프를 다 즐기고 막 즐기고 내려와서 완만한 이제 하강 이제 계곡 쪽으로 거의 다 오기 좀 전에 한번 밴딩 턴을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뭔가 밴딩 턴도 익숙해졌을 때 카빙도 조금 카빙을 원리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쫙 내려오게 되면은 정말 그 한 사이클이 상당히 뿌듯한, 이것도 연습해보고 패러렐도 해봤고 밴딩 턴도 해봤고 나는 마지막에 카빙 턴까지 도전해봤어. 그러면은 정말 가슴이 그 벅차오르면서 뿌듯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이번 겨울에 스키장을 정말 잘 왔어 라는 스스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고요. 그러한 자기 칭찬, 그리고 이러한 성취감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재미와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빙턴을 위한 응용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무릎만 넣었을 때라는 응용 동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용 동작을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셔서 내가 스키를 타다가 이러한 응용 동작도 한 번쯤 해보면 생각보다 되네, 재밌네, 뭔가 색다르네, 약간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또 그것 또한 상당한 재미있는 요소로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동작 어디서 많이 보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연습법 상당히 기억 잘 하시는 걸 저는 보아서 알고요. 기존에 4일강 할 때 주로 사용했던 한 발 위주의 스킹에서 두 발을 모두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키 장비를 활용해서 턴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몸의 위치가 변화되면서 양쪽 스키의 엣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느껴보고요. 다양한 응용 동작을 통해 카빙 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설명과 같이 지금 양 발을 뭔가 사용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한 번쯤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스키어는 양손을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렸다라는 거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지금 딱 캐치를 하셨죠. 스키를 나란히 하고 활강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무래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게 되면 전경 자세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 양쪽 스키의 무릎만 안쪽으로 기울이면서 양쪽 스키의 무릎만 안쪽으로 기울이면서 이렇게, 그 다음 3번 계속 안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체중을 스키에 싣지 않고 무릎만 기울여도 회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선은 아무래도 톱밴드 방향을 계속 쳐다보면서 시선 처리도 기존의 뭐 숏턴에서 상체 하체의 비틀림이 아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대로 양 스키 안쪽으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꼭 업다운이 아닌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이는 동작만을 통해서도 뭔가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몸의 기울기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무릎만 넣었을 때도 스키 장비의 모양 때문에 턴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죠. 그러나 카빙턴처럼 고속에서
회전하기 위해 무릎만 사용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높겠죠. 이때는 몸 전체를 이용해야 되고요. 한 턴을 연습할 때 턴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몸 전체를 기울임으로써 안정적인 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기울이면 넘어지고요. 그러나 스키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몸이 급격히 기울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를 점차 크게 하는데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 턴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때 역시 양발 엣지가 동일하게 사용됨을 느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이 보게 되면요. 양발을 나란히 한 채로 아래로 천천히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차 몸 전체를 턴하는 안쪽으로 기울인다, 몸 전체를 안쪽으로 기울인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점차 기울기를 더 크게 해줘서요. 몸만 이렇게 기울였는데도 회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카빙을 하기 위한 양발을 다 뭔가 한다는 거. 이때는 업다운이 아닌 양발을 다 사용하고 무게중심은 가운데에 두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폴을 놓고 팔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턴입니다. 카빙 턴에서는 몸의 선행 동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습은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턴하는 방향으로 팔을 미리 움직임으로 쉽게 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팔만 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도 팔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팔이 방향을 제시해 가면서도 몸이 같이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동작 기억나시죠? 이 동작은 몸의 기울기만 이용하는 것보다 팔도 같이 활용해야 일체감 있게 움직이며 턴하는 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을 가운데 두고요. 움직임으로 역시 양발이 동시에 엣지가 사용됨을 느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체중이 많이 들어간 바깥쪽 팔을 회전하면서 앞으로 쭉 뻗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바깥쪽 팔 앞으로 뻗어줬다는 거. 그 다음 완전히 회전될 때까지 팔을 계속해서 뻗어주고요. 다음 턴할 방향의 팔 그리고 다리를 뻗으면서 회전을 하고요. 다음 1번 동작 체중이 많이 들어간 바깥쪽 팔 이번에는 5번에서는 오른팔이겠죠. 오른팔을 쭉 뻗어주면서 그리고 오른팔 끝까지 뻗어서 회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카빙 턴의 발전에서 그린이겐 턴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발 스키에 익숙한 스키어가 갑자기 두 발을 사용해요. 턴을 만들기란 쉽지 않겠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바깥쪽 엣지 연습도 굉장히 낯설고요. 인 엣지와 아웃 엣지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를 연습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린이겐 턴 연습은요. 스키가 회전할 때 안쪽 스키 엣지와 그리고 바깥쪽 스키 엣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사용하게 되는지 알게 되고요. 완벽하게 한쪽 발에 의존하는 스키가 얼마나 빨리 엣지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카빙턴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지 알려줍니다. 이 연습은 몸의 중심을 변화시켜 안쪽 엣지에서 바깥쪽 엣지로 연결되어 다음 회전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바깥 엣지의 사용 감각을 익히고 몸의 중심 이동이 이동함으로써 무릎 아래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카빙턴의 중요한 응용 동작입니다. 네, 첫 번째 기본 자세로 사활강을 시작하고요. 두 번째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면 현재 체중이 실려있는 바깥쪽 스키 한 발에 의존하여 딛고
일어납니다. 3번 딛고 일어서면서 상체를 다음 턴에 안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고요. 이때도 계속해서 현재 딛고 있는 한 발에 의존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는 폴라인까지 이동하고요. 그 다음 한 발에 서 있던 스키는 처음에는 안쪽 엣지에서 바깥 엣지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이 움직임은 한 발에 의존하면서 상체를 턴 안쪽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모양입니다. 다섯 번째 폴라인까지 왔으면 반대 발로 바꿔 계속해서 회전을 합니다. 지금 오른쪽 이러한 그림과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스키어에 오른발 바깥쪽으로만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린이겐 턴 연습도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리닝 턴 연습에 대한 자세한 사진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같이 보면요. 지금 스키어가 지금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 의식적으로 왼발 바깥 아웃 엣지에만 의존을 해서 지금 턴 회전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4번, 5번 무게중심을 가운데 두고 양발 왼발의 아웃 엣지 오른발의 인 엣지로 회전을 했고요. 그 다음 7번, 8번에서 이번에는 오른발의 아웃 엣지 바깥발에 바깥발로 그 다음 10번, 11번에서 점차 무게중심 가운데 두면서 양발의 오른발의 바깥 엣지, 왼발의 인 엣지를 통해서 회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밴딩 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빙 턴, 그리고 다양한 응용 동작, 그리고 그린 어게인 턴 연습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과 원리와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에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쯤 목표에 도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한 만족되는 그러한 라인들을 점차 성취해가고 도달해가면은 정말 재밌는 스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원리와 그리고 연습 방법까지 이렇게 융합시켜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2주차 수업 이걸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수업 들으셔서 감사합니다.